간다. 자, 이제 이면각이에요, 이면각. 이면각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두 평면이 각을 만들면 그걸 보고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두 평면이 각을 만들어내면 그걸 보고 이면각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평면의 위치관계 생각해봐. 평면의 위치관계는 몇 가지지? 두 평면의 위치관계 몇 가지예요? 두 개밖에 없죠. 만난다와 평행하다. 그쵸? 그럼 만날 때 뭐가 생기죠? 무슨 선? 교선. 그치. 교선이 생기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각이 만나는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만났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평면이 하나가 있었고 이렇게 생긴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평면이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선이 있을 거야. 그쵸? 얘를 보고 이름을 교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알파라는 평면과 베타라는 평면이 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 도형 자체를 보고 우리가 이면각 이렇게 불러. 근데 각이 나오면 항상 뭘 물어보냐면 이게 각의 크기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지. 그럼 각의 크기가 얼마냐를 물어볼 때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래. 봐봐. 이게 무슨 선? 위에 점 하나를 찍어. 그러면 점 하나를 찍은 다음에 이 평면 위에 이 평면에서 이 평면 위에 있는 직선 중에 요 점을 지나고 직선내라고 수직인 직선을 하나를 만들어. 이렇게. 이해됐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요 베타 평면 위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요 교선하고 수직인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만들어. 하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직선을 만들어서 얘를 L이라고 하고 얘를 M이라고 하면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다 이렇게 불러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걸 보고 이면각의 크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야. 직선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야. 결국 이 두 직선은 뭘 만드니까 또 평면 하나를 만드니까 결국에는 한 평면 위에서 각의 크기를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이면각의 크기라고 부른다.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이면각 얘기는 이게 다야. 여기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겠지.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원래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원래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삼선 정리 이용해서 막 구하면 되겠죠. 그치? 예,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요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이용해서 구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조금씩 얘기했던 정사형을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두 번째야. 근데 아직 정사형을 안 배웠으니까 그건 못하고 그럼 이제 이면각을 이렇게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구한다.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보세요. 그러면 590번이 있는데 590번 한번 풀어볼게.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 8면체에서 이웃하는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됐어요? 이해? 자, 해보자. 그러면 봐봐. 자, 정 8면체가 이렇게 있어요. 좀 그리기가 어렵긴 한데 자, 정 8면체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냥 칠게. 그 다음에 요 밑으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뭐냐면 이 면하고요. 뭐 예를 들면 이 면하고도 똑같긴 한데 이게 좀 더 보기 쉬우니까 이렇게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야. 알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냐면 이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일단 교선을 찾았지? 그 다음에 교선 위에 적당하게 한 점을 찍어서 이 점을 지나고 여기 있는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고. 돼요? 이해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 봐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찾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얘네들의 무슨 점? 중점을 찍어. 정삼각형들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꼭지점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수직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꼭지점하고 연결하면 이렇게도 수직이지. 됐죠? 그 다음에 정 8면체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꼭지점하고 아래에 있는 꼭지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해돼요? 여기에 내가 삼각형 하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하나 그릴 수가 있는데 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뭐냐면 여기 가운데 점 있죠? 요 평면 위에 있는 이 직선하고 평면하고 만나는 점이 있을 건데 되니 이해?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이용해서 요 노란색 삼각형을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구해도 돼. 자, 얘를 평면으로 옮겨볼게. 봐봐. 평면으로 옮겨보면 여기 있는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놓자. 그럼 얘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요거를 그대로 옮겨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이다 이렇게 생긴 빗변의 길이가 나올 거고 그럼 여기는 밑에 있는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게 맞아? 밑에 정사각형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 눈에 보여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은 저기 정팔면체에서 꼭지점에서 밑으로 딱 수직으로 그리는 점이니까 요 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여기서부터 중점까지는 거리가 1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인 점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꽂으면 요 하얀색 삼각형이 여기 노란색 삼각형하고 똑같은 삼각형이지. 그럼 여기 있는 세타 값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 있는 세타 값을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루는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요거 코사인 세타 값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2분의 세타겠죠? 왜냐면 요렇게 해서 여기가 또 2분의 세타 합쳐서 세타니까. 그럼 코사인 2분의 세타라고 쓰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쵸?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2 곱하기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다. 요거 계산하면 되지. 코사인 제곱식. 아니 미안해요. 코사인 대각공식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럼 대각공식을 쓰면 답은 얼마라고 나오냐면 이거 제곱하면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답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나오면 답이지. 쌤 왜 음수야? 둔각이니까 음수지.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찾으면 됩니다. 이해돼요?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계산하는 줄만 알면 되니까. 그치? 정팔면체는 3분의 1이야. 두 면이 이루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됐죠? 그러면 하나 더 상식적으로 하나 더 한번 해볼게. 어떤 거 있냐면 상식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595번도 상식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외우고 있어도 괜찮아. 595번은 뭐냐면 정사면체가 있어요. 자, 정사면체가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AD가 BCD랑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자, 봐봐. 얘랑 밑면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됐어요? 이해? 됐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건 다 배운 거야, 이건. 이거는 직선과 그 다음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 거죠. 이거 처음에 배웠잖아.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지? 여기에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건데, 그쵸? 근데 여기 위에 점이 하나 있으면 봐봐. 평면이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다 비스듬히 직선을 하나를 이렇게 꽂았어. 그럼 이 직선하고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한다고? 이 점에서 수선을 내린 다음에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구한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수선을 꽂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무게중심에서 걸리겠지. 무게중심에서 걸릴 거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얘네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 거 맞지? 됐어요? 이해? 이건 다 배운 겁니다. 그냥.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화면기는 네가 그냥 설정하면 돼요. 한 1이라고 나왔네요. 1이에요. 그치?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은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만 구하면 돼. 그럼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는 얼마가 나오니? 무게중심이야. 그치? 그러니까 높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값이지. 그러면 높이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3분의 루트 3이죠. 됐어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은 밑변이 뒷변이 1이니까 그냥 3분의 루트 3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돼요? 이해? 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봐봐.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나 봐봐. 그러면 요 면이 하나 있고 요 밑면이 하나 있는데 요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해봐. 어떻게 될까? 얼마일까? 이 변하고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코사인 값으로 3분의 루트 3이다. 알겠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 밑면하고 이거 외우면 좋아. 이건 더 유용해. 여기에 있는 면하고 그러니까 정사면체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얼마예요? 코사인 값? 어떻게 계산하면 돼? 똑같아. 방금 배웠잖아. 방금 배웠잖아. 여기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다가 뭐 그려? 수선 그려.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소리 기능분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 요각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돼요? 이해? 근데 이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려면 수선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랑 얘의 비율을 말하는 거지. 야, 근데 얘도 높이고 얘도 높이잖아. 근데 여기는 무게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3이면 얘가 얼마야? 2이지.
그러니까 면하고 면이 이루는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이거는 상식 알겠지? 그래서 알고 있으면 되게 유용합니다. 들었어요 방금 내 말? 정사면체의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라고? 코사인 세타 값이 3분의 1이야. 알겠죠? 왜요? 너무 당연하잖아. 그치? 높이, 그 다음에 높이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어요 이해?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봐봐 좀만 더 해보자. 좀만 더 해볼 건데 이번에는 무슨 얘기 해볼 거냐면 정사형 얘기 해봅시다. 이게 끝이에요. 유명각은 끝이고 사실 얘도 약간 정사형 얘기인데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워가지고 그냥 한번 해본 거고 그러면 정사형 얘기 할게요. 정사형이 뭐냐 정의는 그냥 거기 써있는 대로예요. 뭐냐면 정사형은 공중에 점이 하나 있었어요. 공중에 점이 이렇게 P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 요거 얘기할 때 일단 점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 알겠죠? 점. 자, 점 P가 있었어. 근데 정사형에서 0이 이게 그림자라는 얘기거든요. 예. 어떻게 그림자를 만드는 거냐면 면이 중요해요. 면. 스크린이라고 하죠. 이 스크린에다가 영화처럼 생각하면 영화처럼 생각하면 스크린에다가 빛을 쏘는 거야. 근데 이 평면에 수직으로 쏘는 거야, 빛을.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점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을 때 빛을 햇빛이든 뭐든 아무튼 이렇게 빛을 이렇게 여기에 있는 면에 수직으로 쏘면 이 점에 뭐가 생겨? 그림자가 생기지. 그림자가 여기에 이렇게 P-라고 맺힐 거야. 그치? 이 점을 점 P의 정사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책 보면 자, 정사형이란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했을 때 그 점 P-를 점 P의 알파 위로의 정사형 이렇게 부른대요. 뭐가 중심인 거야? 면에 수직인 빛이 들어오는 게 중심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 얘는 뭐예요? 얘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중학교 때부터 배운 단어면 수선의 발인 거야. 알겠지? 그걸 공간에선 정사형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면 돼. 자,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자, 요 점을 보고 우리가 정사형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배우는 거냐? 이런 얘기 하려고 배우는 거야. 뭐냐면 봐봐.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점을 옮기듯이 선을 한번 옮겨보는 거야. 평행한 선일 수도 있는데 평행은 재미없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생긴 선분이 공중에 떠 있었어. 공중에 이렇게 생긴 선분이 떠 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선분을 여기 있는 평면 알파로 정사형을 내려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맺힐 것이며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 정사형으로 그림자로 맺힌 그 선분이 생길 건데 그 선분은 길이가 얼마일 거냐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내려보면 되는데 야 봐봐. 선분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내릴 필요가 있을까? 선분인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 어떻게 하면 돼? 양 끝점만 내려보면 되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점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다음에 요 점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얘네 둘을 연결을 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성분의 정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지?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성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성분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길이라든가 이런 게 궁금한 거야. 내가 얘를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성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성분의 길이랑 두 번째로 얘랑 두 번째 정사형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만 알면 되잖아. 그러면 얘네 둘은 무슨 위치에 있어요? 지금 현재 꼬인 위치에 있다고 봐도 무관하죠. 일단은 직선이라고 치면 둘이 서로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러면 둘이 서로 안 만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럼 무슨 이동하면 되는 거야? 평행 이동. 그럼 평행 이동을 한다. 그럼 얘를 내가 여기로 옮겼어. 그럼 옮기면 평행 이동하니까 이렇게 옮겨질 거 아니니? 이해돼요?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한 거나 이 직선과 이 정사형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한 거나 똑같잖아. 됐니 이해? 그러면 얘네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 그럼 얘가 A라고 하고 요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사형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L 곱하기 코사인 얼마? 세타다라고 쓰면 여기 있는 정사형 선분의 길이가 나오지. 이 내용이야. 됐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봐봐. 이렇게 빛이 내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선분의 길이가 똑같고 길이가 똑같고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떻게 평행 이동을 하던 정사형은 다 똑같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확 내려서 갖다 붙여도 된다고. 그래도 어차피 정사형이 되는 모양은 똑같으니까 평행 이동이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면각을 만들었어. 이렇게 이면각을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이면각을 만들었어요. 이면각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띠리링 도형을 만들었어.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을 만든 다음에 이 도형을 요 밑면에다가 정사형을 시켜보래. 됐죠? 그러면 일단 이 도형하고 그 다음에 밑에 맺히는 도형의 모양은 서로 다를 거야. 같을 수도 있지 물론.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 위에 있는 도형이 지금 파원처럼 보이지만 그냥 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봐봐. 원에는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중심이 이렇게 내려서 정사형이 이렇게 맺힐 거야. 그치? 근데 봐봐. 이 면하고 평행한 지름이 있어. 보여? 이 평행한 지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치? 예, 원의 지름 중에 평행한 지름이 있을 건데 그럼 걔는 내가 햇빛을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길이 전체를 다 유지해서 내려갈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유지해서 내려갈 거야. 그럼 얘는 지름하고 똑같겠지. 근데 예를 들어 이번에는 얘랑 수직인 이렇게 생긴 지름이 있었어.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지금 길이가 같은 거야. 근데 이 선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려갈 거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이면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하면 이 세타만큼 코사인 해가지고 내린 선분의 길이가 생길 거야. 그리고 얘네들의 교점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중심하고 똑같겠지. 이해돼요? 중심의 정사형이랑 똑같겠지? 그러면 이 도형을 완성해보면 이렇게 생긴 도형이 나올 건데 얘는 무슨 도형이 되겠어요? 타원이 돼요. 타원. 이해돼요? 누가 장축이야?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누가 장축이야? 빨간 거 노란 거. 빨간 게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얘가 장축이지. 노란 게 짧아졌으니까 얘가 단축이야. 이런 식으로 타원이 맺히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뭐 아무튼 자 이렇게 도형이 맺혀. 근데 사실 이 도형이 누군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쌍곡선이나 뭐 타원 2차 곡선 배울 때 그럼 막 얘 초점 찾고 이런 거 할 거 안 해. 알겠지? 이런 거 안 하고 이렇게 이치 도형이 나오면 뭐만 물어보냐면 야 그래서 요 타원 넓이가 얼마인데 이것만 물어봅니다. 알겠죠? 일단 처음으로 물어보는 거는 그 정사형 얘기는 딱 세 개밖에 없는 거야. 처음에 첫 번째 야 너 잘 정사형 내릴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분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게 물어보는 게 두 번째고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마지막은 넓이 구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건데 이 넓이는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교과서에서는. 그래가지고 교과서에서 하는 행동을 하면 뭐냐면 그냥 여기다가 넓이 정해진 삼각형 하나 딱 놓고요. 정사형 시켜서 다 길이 찾은 다음에 삼각형 넓이를 또 구해서 비교해서 공식만 유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여기 이상한 모양 이렇게 넓이도 구할 수 없는 모양 이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를 정사형을 내리면 뭐 이런 모양이 생길 거 아니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런 얘기는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지는 못하는데 공식은 일반화로 그냥 써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여기 있는 파란 놈의 넓이가 S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란 놈의 넓이가 S 다시야. 근데 얘가 정사형된 도형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S 다시라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신기하게 S랑 누구를 곱하면 되냐면 코사인 이면각의 크기를 곱하면 된대. 그냥 공식이야. 받아들여. 알겠지? 이거는 증명 없이 그냥 쓰는 거야. 책에 있는 거 증명이 아니야. 삼각형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준 거야. 알겠지? 자 이거는 그냥 증명 없이 씁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보자. 봐봐. 넓이에서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에서 너한테 거꾸로 가는 거야 이제. 물론 이것도 되게 많아 문제는. 근데 거꾸로 가는 거야. 야 이면각의 크기를 구해봐 이렇게 문제를 낸 거야 누가. 야 요거 이면각의 크기를 구해봐 이렇게 문제를 냈어. 근데 위에 이면각의 또 한 면에 도형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사형이 또 그려져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두 도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나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뜻이야. 돼요 이게? 됐어요? 하나 해볼까?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자. 봐봐. 자 이 도형이 무슨 도형이냐면 정사면체예요. 됐죠? 자 아까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요 면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면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걸 정사형으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할게요. 봐봐. 그러면 이 삼각형 자체의 정사형을 구합시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면으로 정사형을 내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삼각형이니까 점 몇 개만 내리면 게임 끝이야. 3개만 내리면 게임이 끝나. 알겠죠? 근데 삼각형 중에 2개는 이미 면 위에 있죠? 그러니까 누구만 내리면 끝이야? 요 맨 위에 있는 꼭지점만 내리면 끝이야. 그러면 얘를 이 밑에 있는 정삼각형의 정사형을 내리면 요 점이 무슨 점이다? 무게중심이다. 그러면 이 삼각형, 정사형된 삼각형을 빨간색으로 그리면 요거 연결하고 요거 연결하고 요거 연결하면 답이다. 그지?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삼각형, 이 노란색 삼각형이 넓이가 S가 되는 거고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일단 여기 있는 S-라는 값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S에다가 코사인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면 구할 수 있어. 알겠죠? 근데 문제는 나가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값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S분의 S-라고 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있잖아. 여기 있는 S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도형 문제에서는 하필이면 여기 있는 빨간색 도형의 넓이가 얼마니까? 밑면의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얼마 쓰면 되는 거야? 3분의 1에 얼마? S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각이 이루는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는 거야.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지. 푸는 방법, 답이 똑같이 당연히. 근데 푸는 방법이 달라. 어떻게 풀었냐면 아까 처음에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정석적인 방법을 쓴 거야. 뭐냐면 면이 일단 교선 위에 한 점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점에서 수직인 면의 수직인 직선 2개를 그려가지고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한 거고 선분으로 구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는 거냐면 정사형된 도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면의 크기,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면각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야. 첫 번째는 정사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고 이거 2가지야.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사형 얘기가 나와. 정사형 얘기가 나오면 첫 번째 정사형된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아니면 두 번째 이면각의 크기를 구해라 이렇게 2 문제밖에 없어. 되어 있는 결국에는 근데 물론 이제 문제가 지랄같이 나오겠지. 정사형된 도형이 막 겁나 어려운 거야. 그런 거 구하라고 나오겠지 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하면 되지 뭐. 그치? 정사형 내려서 하면 되지. 해볼까? 하나씩. 자 볼게요 이제. 그래서 유형 9번은 자 정사형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10번 볼래요? 10번 정사형의 길이 구하는 거. 자 이것도 한번 해보죠. 겁나 쉬워. 자 봐봐 600번. 벌써 600번이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랑요 평면 베타랑 이루는 각의 크기는 45도고요. 선분 BC는 평면 알파랑 베타의 교선에 평행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 알파 위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형이 있는데 2인 정사각형 ABCD를 평면 베타 위로 내렸어요. 자 그래서 정사각형 ABCD를 만들었는데 그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봐봐. 나는 충분히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이렇게 알파 평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책대로 그리면 이렇게 베타 평면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치? 근데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 정사각형이에요? 2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얘가 교선하고 뭐예요? 평행하죠. 자 봐봐 한다. 얘들아 네.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봐봐. 평행하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야, 봐봐. 이거를 정사형을 하나. 어차피 정사형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나 봐봐. 정사각형이 여기에 있으나 정사형 되면 어차피 똑같지 않겠어요, 도형은? 평행하기만 하면 어디에 있든 뭐 정사형이 어디에 맺히는 위치가 좀 달라지겠지만 도형 자체는 변화가 없겠죠. 그치? 자,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정사형 낼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교선하고 평행했던 애들은 수직으로 내려버리잖아? 그럼 길이가 다 유지돼서 내려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2야. 그럼 요 녀석을 요렇게 하고 요 녀석을 요렇게 해가지고 내려서 여기에다가 선분이 만들어질 건데 얘도 길이가 얼마겠어요? 2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빨간색 요 선분 있죠? 요 2짜리 선분을 내리면 요 파란색이 생길 건데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면각의 크기가 중요한 거야. 얘가 몇 도니까? 45도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게? 루트 2가 되는 게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마가? 루트 2가 되는 게 맞지. 그래서 정사각형을 내렸더니 직사각형이 됐고 둘레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 플러스 2 루트 2가 되는 거지. 야 어렵냐 이게? 괜찮지? 재밌지? 하나 더 해볼까? 그러면 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물론 풀다 보면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열심히 푸세요. 알겠지? 자 고생하시고 자 그러면 야 605번 볼래요? 605번 같은 거 풀 때 어떻게 풀면 될까? A를 저렇게 내렸잖아. 그치? A를 A-로 내렸잖아. 나 같으면 이렇게 부르겠어. A랑 A-랑 만나게 놔. 그럼 B만 내리면 되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했는지? 605번 보면 A랑 A-를 만나게 하면 되잖아. 무슨 얘기냐면 A가 교선 위에 있는 거야 그냥.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요. 아까 맨 처음에 삼선 정리하면서 배운 문제 있죠? 예, 그 문제랑 똑같습니다. 집에서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606번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606번 자, 해도 돼? 자,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원기둥을 밑면과 60도를 이루는 6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치? 자, 봐봐. 원기둥이 있었대. 원기둥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녀석을 어떻게 잘랐냐면 야 여기가 60도가 되도록 이렇게 잘랐대. 됐어요 이게? 나 보여? 자 이렇게 잘랐대. 여기가 60도야. 알겠죠? 얘를 원을 쫙 피고 밑에 면도 쫙 피면 이 면적의 크기가 60도인 거야.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있는 노란색 면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얘를 모르니까 얼마라고? S라고 나. 야 그럼 얘가 하얀색 원이 뭐가 되는 거야? S 다시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S 다시가 될 건데 요 S 다시는 있잖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S에다가 얼마 곱해서 코사인 60도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S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자 근데 있잖아. 여기는 밑면 넓이를 내가 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야. 얼마예요? 반지름이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넓이는 얼마예요? 3파이요. 그럼 S는 얼마예요? 6파이요. 게임 끝났네요. 됐지? 겁나 쉽지 않아요? 그치? 야, 뭐 이런 걸 자. 재밌죠? 재미없냐? 난 재밌는데? 자, 또 해볼까? 야, 609번 한번 해볼까 우리? 이거 어려워 보인다, 그치? 시간 어려워봤자 뭐. 자, 해보자. 봐봐. 자, 이번에 넓이 구할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8인 원기둥을 비스듬히 평면 알파랑 30도의 각을 이루면서 떠있게 만들었대요. 대단하네요. 자, 근데 알파로의 정사형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치? 자, 봐봐. 자, 이렇게 생긴 원기둥이 있는 거야. 그 지금. 자, 이렇게 생긴 못 그리네. 자, 이렇게 생긴 원기둥이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생긴 원기둥이 있는데 자, 이렇게 꽂았어요. 그죠? 이렇게 꽂았어요. 이렇게 꽂았는데 여기가 몇 도예요? 30도예요. 그쵸? 자, 정사형 한번 내려봅시다. 정사형을 내릴 건데 봐봐. 어떻게 내려지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빗을 이렇게 내리는 거지? 네. 그쵸? 이렇게 내리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네. 그럼 이면하고 평행한 지름이 있을 건데 걔는 그대로 지름을 유지한 채로 내려올 거야. 그치?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근데 봐봐. 여기에 있는 애도 이렇게 지름으로 잘려서 보여요? 이렇게 지름으로 잘려서 여기 있는 면도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러면 빛을 받는 면을 조금 생각을 해보잖아. 그러면 빛을 받는 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맺힐 거고 여기도 이렇게 요 반원 부분이겠죠.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이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해당하는 애가 이만큼이 내려올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요 면이 이쪽으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선분의 면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자 일단 여기서부터 먼저 해보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8이라고 돼 있잖아. 됐어요? 얘 8이라고 돼 있고 그러면 얘가 8이고 얘가 15도야. 아니야 미안해 30도야. 그치? 그러면 30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게 맞겠어요? 30도야. 그러면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는 8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선분 길이 하나가 내려올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마라고 내려올 거냐면 8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내려오는 선분의 길이가 되는 게 맞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남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생긴 원을 정사용한 거냐면 봐봐라. 요 절반이 여기에 맺혔고 여기에 있는 절반이 여기에 맺혔잖아.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원이 맺힌 거랑 똑같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원을 정사용했을 때의 넓이랑 똑같겠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한다 봐봐. 근데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반지름이 2니까 야 일단 여기는 4로 운전이 내려온 거야. 이해돼요? 정사용된 거를 내가 펴서 다시 그려보면 여기는 4가 되고 그래서 여기는 4루트 3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내려온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부분하고 여기에 일부분이 이렇게 나타날 건데 물론 당연히 짧겠죠. 그치? 근데 그거는 여기 위에 있는 원이 정사용돼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면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닥면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게 핵심이거든? 돼요? 15도가 아니야 그건. 아니 미안해요. 30도가 아니야. 그치? 그것만 따로 구하면 되는 건데 그럼 걔네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얼마냐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도죠. 됐어요? 자, 요 면하고 그 다음에 요 면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야. 보여? 그러면 얘가 30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지면 여기도 90도지. 됐죠? 그 다음에 요 면하고 얘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니까 여기 몇 도예요? 60도죠. 그러니까 요 면하고 바닥면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는 뭐예요? 60도예요. 60도. 정사용 될 때. 그러니까 요 원의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반지름이 2였으니까 4파이다. 이렇게 될 건데 됐어요? 얘가 정사용돼서 내려와서 만들어지는 타원이겠죠? 타원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4파이에 곱하기 코사인 얼마? 60도.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60도니까 2분의 1이니까 얘는 2파이다 이렇게 넓이가 구해지는 게 맞지. 그래서 요 부분하고 넓이를 합치면 2파이가 되는 게 맞아. 60도짜리가 내려온 거니까.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넓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4루트 3이랑 4랑 곱하니까 16루트 3이 돼요. 그러면 정사용됐을 때 넓이는 얼마냐면 16루트 3 그 다음 플러스 2파이 이렇게 써지는 게 답이지. 됐죠 이해? 돼요? 야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야. 정사용되는 문제 중에 우리 지금 처음 배우는 수준에서는. 돼요 이해? 자 그러면 다음 얘기도 하나 해봅시다. 이번에는 610번도 해볼게요. 야 그러니까 테크닉은 딱 그 정도밖에는 없는 거야. 이면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넓이 구하거나 넓이를 이용해서 이면각을 구하거나.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사용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 어떤 면이랑 어떤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코사인 세타 값이 되는지 그거를 찾아야 돼. 그냥 무턱대고 이거 넓이 구한 다음에 다 그냥 밑으로 내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해볼게요. 봐봐. 610번도 해보자. 자 이번에는 정육면체에서 삼각형 AFC를 만들으래요. 자 봐봐.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요. 아니 정육면체가 있어요. 자 정육면체가 있는데 AFC가 누구냐면 여기가 A 아니다 미안 여기가 A고 여기가 F야. C야. 그 다음에 여기가 F야.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고 평면 EFGH라고 했으니까 그건 누가 되는 거냐면 이 바닥면이야. 이렇게 생긴 바닥면이 있는데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래. 해보자. 봐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얘들아 나 보여? 이 면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이건 있잖아 얘들아.
교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로 계산이 너무 힘들지. 교선이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도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교선을 이용하기 힘드니까 뭘 이용한다? 정사형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봐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여기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에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정사형을 구하면 되는 거야. 바닥면으로. 그치? 이해됐죠? 그러면 봐봐. 정사형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된다고? 누굴 중심으로? 점들을 중심으로 내리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간단해. 그럼 요 점은 지금 바닥면에 붙어 있으니까 정사형이랑 G랑 똑같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A라는 점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디로 갖다 놓겠어요? 예, 여기에 갖다 놓겠죠. 2.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C를 갖다가 정사형을 내리면 여기 G에 갖다 놓겠지. 그러면 요 세 점을 연결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빨간색 삼각형의 정사형이 되는 거지. 됐어요? 이해? 자, 그럼 계산해보자. 내가 삼각형 AFC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고 얘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이거 한 변 길이를 얼마라고 놓을 거냐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루트 2니까 한 변 길이가 루트 2인 정삼각형이야.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얼마? A의 제곱이니까 2니까 2분의 루트 3이라고 나와. 이게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냐면 S값이 되는 거야. 그럼 S 다시 값만 구하면 나는 정사형 이용해서 넓이를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밑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 얘는 EFG죠. EFG라는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보면 얘가 1이라고 넣고 얘가 1이라고 놨으니까 얘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그냥 2분의 1이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되냐면 이 녀석을 나는 S 다시라고 생각한 거니까 S분의 S 다시 이용하면 계산이 끝났죠. 그럼 걔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분의 얼마냐면 2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얘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인 거지. 3분의 루트 3. 되어 이해? 됐어요. 자, 그래서 네, 계산 끝. 되어 이해? 근데 저기 다른 부분에 루트 2의 제곱. 1대 1대 루트 2. 정삼각형. 됐어요? 자. 말은 되게 무섭잖아요. 정사형 말이 무섭잖아, 그치? 뭔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어렵기도 해요. 어려운 거 나오면 어렵죠, 당연히. 근데 예, 내용 자체,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그냥 수선의 발이야. 그리고 공식 이용해서 가게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한 200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그치? 자, 614번 얘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쪽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삼면체예요. 정삼면체에서 꼭지점 A에서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HCD예요. HCD를 ACD에 내린 정사형의 넓이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치? 없다. 이거 어쩌라는 거지? 야, 봐봐. 야, 봐봐. 지금 무슨 행동을 시킨 거냐면 자, 이렇게 생긴 정사면체가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생긴 정사면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죠. 그치? 보여? 네.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야,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이 녀석을 다시 어디에다 내릴래요? 여기 노란색 면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정사형 또 내릴래.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래.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가지고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문제야. 그 다음에 얘는 한 변의 모서리의 길이가 2야. 됐지? 이게 문제야. 한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네가 헷갈리게 하려고 초점을, 그러니까 맨날 시점을 요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만 했잖아. 근데 이번엔 요 바닥에 있는 걸 옆으로 쏘래. 근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얘랑 요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만 알면 넓이는 그냥 구할 수 있잖아. 이해됐어요? 지금 내가 한 얘기? 봐봐. 이렇게 해볼게. 여기 있는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S 다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사면체 한 면의 넓이를 S라고 해볼게. 그러면 맨 처음에 S 다시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냐면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면 돼. 근데 아까 했으니까 그냥 써먹자. 여기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게?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 곱하기 S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쵸? 근데 봐봐 이제 여기 노란색 삼각형 있죠? 요거 요 녀석은 넓이를 S 다시다시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있는 정사형 넓이 S 다시다시는 어떻게 구하면 돼?
공식이잖아. 그냥 원래 있는 도형 x 다시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코사인 세타도 똑같은 값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요 면하고 요 면하고 위해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치? 가게 크기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도 그냥 얼마라고 쓰면 되는 거야. 3분의 1 곱하기 s 다시라고 쓰면 되는 거고 9분의 1 곱하기 s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됐어요? 또 나와. 다음 문제. 이거 영원히 반복하라고 그래. 그럼 무슨 급수? 등비급수야. 이해됐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쨌든 계산하면 되는데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루트 3이에요. s는. 그쵸?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니까. 자, 루트 3이라고 나오고 그럼 s 다시 두 번째 정사형된 넓이는 9분의 루트 3이라고 나오는 게 맞지. 됐어요? 이해? 돼요? 등비급수 구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생긴 모든 정사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1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고 초항이 얼마였냐면 루트 3이었으니까 첫 번째 정사형 아니구나. 첫 번째 정사형은 3분의 루트 3이구나. 3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그렇지 빨간 거.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얼마 되는 거예요? 2분의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 이렇게 급수 문제로 바꿔서 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정사형을 계속 내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넓이 구하라고 하면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게 맞더라. 됐나요? 이해? 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 파트인데 마지막 파트는 어떤 문제냐면 자, 마지막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제 가게 크기를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인데 대표 유형 볼게요. 봐봐. 619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2루트 2인 원뿔이 평면 알파 위에 올려져 있는데 태양광선이 알파의 수직으로 비쳤을 때 원뿔의 밑면에 의해서 생기는 알파의 그림자의 넓이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봐봐. 이런 문제야. 봐봐. 원뿔은 필요 없고 필요는 하죠. 그치? 원뿔은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만든 거냐면 자, 이렇게 있고 원뿔이 이렇게 얘가 모선이야 얘들아. 이렇게 모선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원뿔이니까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다. 근데 요 원에 뭘 구하라고 한 거야? 정사형을 구하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맺혔겠죠. 그치? 이 녀석에 뭘 구하라고 한 거야?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야. 이해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떤 각을 세타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그냥 요 각을 세타라고 놓으면 되지. 이해돼요? 두 면을 봐야지. 요 면과 바닥면이 이루는 각이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이 세타지. 이해돼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높이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2루트 2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높이는 그 다음 반지름은 1이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 있는 빗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3이 되는 게 맞죠? 그럼 일단 코사인 세타 값이나 하나 구하고 갑시다.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됐죠?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이 3분의 1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요 녀석은 넓이가 파일 거 아니니? 그럼 요 밑에 매치는 원은 넓이가 아니요 타원이겠죠? 타원은 넓이가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S 다시라고 치면 넓이는 코사인 세타가 그쵸 3분의 1이니까 3분의 얼마? 파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끝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가 정사형을 하면 다른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원래 있는 도형 면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맺히는 면하고 이르는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야. 딴 거 보지 말고. 알겠지? 하나 더 해볼게. 마지막 622번 이거 풀고 끝. 622번 자, 얘는 좀 어려워요. 각도가 헷갈려요. 자, 해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붕과 지붕이야 이게 지붕과 자, 그 다음에 30도를 이루면서 30도의 가게 크기를 이루면서 설치되어 있는 태양열 집전판. 자, 그거 있죠? 번쩍번쩍하는 거. 자, 이거 번쩍번쩍은 안 하고 태양 모드 쓰면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런 놈 있잖아요. 그치? 자, 얘가 있어요. 얘 30도예요. 보이죠? 자, 이렇게 30도짜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는 자, 태양 집전판과 그 그림자를 나타낸 것이래. 야, 이번에는 빛이 이렇게 안 쏜 거야. 나 보여? 이렇게 수직으로 쏜 게 아니야. 그렇잖아. 맨날 태양이 내 딱 뭐라고 해야 돼? 정남 쪽에 있을 리는 없잖아. 그치? 내 딱 머리 꼭대기 정수 위에 있진 않잖아. 그치? 이번에는 태양이 저기 있었던 거야. 빛이 이렇게 비쳤어.
그래가지고 빛이 이렇게 쏜 거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쏴서 그림자가 생겼어요. 자, 여기가 그림자야. 정사형이라 할 수는 없죠. 정사형은 아니죠. 그치? 자, 요렇게 빛이 비쳤어요. 자, 그 다음에 지붕이 태양빛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냐면 30도예요. 자, 여기도 30도야. 이렇게 되겠죠. 지붕과 태양빛이 이루는 각의 크기도 30도야. 집전판도 30도야.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집전판의 그림자의 넓이가, 요 녀석 넓이가 21이래요. 근데 요 녀석 넓이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얘들아. 알겠죠? 자, 요 녀석의 넓이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거예요, 핵심. 봐봐. 내 말 들리죠? 정사형은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면과 바닥면 있죠. 그림자가 맺히는 면하고 빛하고 뭐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수직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정사형이야. 그치? 그러면 이 면은 제대로 된 스크린이 아니죠. 그치?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잖아. 그럼 얘랑 수직인 면이 나와야 되니까 이 점은 이렇게 생긴 면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정사형을 빛이 이렇게 쐈을 때 이해돼요? 빛이 거꾸로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쐈을 때 여기에 있는 집전판에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 있는 집전판의 그림자가 여기 맺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해돼요?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 90도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봐봐. 얘가 30도야. 그러면 봐봐. 이 녀석의 그림자의 크기나 이 녀석의 그림자의 크기나 똑같겠지.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일지를 여기 있는 그림자 넓이를 이용해서 역으로 계산해보자고. 그럼 얘가 그림자의 넓이가 21이야. 근데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몇 도야? 60도야. 그러니까 2대 1이잖아. 그치? 그냥 코사인 값만 곱하면 되니까 여기는 2분의 21이다. 이렇게 나오는 답이 되는 게 맞겠지. 됐어요? 이해? 됐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몇 도니까? 30도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서 이제 얘를 이제 구하면 되지. 얘가 이제 S야. 그러면 S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하면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21이 나왔다. 이런 얘기랑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S는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21에 곱하기 루트 3분의 2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나누기 하면 답은 얼마냐면 7, 그 다음에 루트 3이죠. 됐어요? 그래서 집전판의 넓이는 얼마라고 나온다고? 7루트 3이라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막 원칙적으로 막 뭔가 외워서 풀라고 그러면 안 풀리지. 근데 이걸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거야. 빛은 항상 스크린에 어떻게? 수직으로 비춰야 돼. 그 면이 없으면 그 기준면을 내가 만드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만약에 사선으로 막 비치고 있어. 그럼 빛의 수직인 직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냥 그리고 남은 삼각비 문제야, 그냥. 알겠죠? 선분이나 넓이나 어쨌든 계산 방법이 똑같으니까. 그냥 이 성분의 길이가 21인데 여기 있는 성분 길이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잖아. 그거 계산하면 똑같다고. 알겠지? 돼요, 이해? 하나 더 해봐? 아니야? 네, 알았어요. 네, 이 열망 없음. 자, 하나만 더 해보자. 네가 해요, 알았어요. 자, 그럼 97쪽까지가 숙제입니다. 알겠지? 자, 열심히 주말에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보죠. 네.